유해진 같은 배우가 예를 들면 잘생겨지겠다고 온갖 각종 시술을 해보세요. 이게 소울이 없는 거예요. 제가 최악으로 보는 게 뭐냐면요, 최악, 쉣! 코 수술 때문에 코 인중 다 말아먹는 거예요. 예를 들면 코가 이렇게 있고 이제 인중이 이렇게 부드럽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 절개를 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다 일자로 돼 있어요. 나중에 여자들 특징이 변신했으면 그게 내 얼굴이야. 화장하는 얼굴을 자기 얼굴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순간 딱 스쳐 지나갈 때도 아, 이 사람 뭐 다 했네. 직업병이라서 좀 피곤하긴 한데, 그래서 제가 눈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객들이 오면 저한테 막 여쭤봐요. 원장님은 누구 이쁘다고 생각하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눈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잘생겨서 이런 것도 전혀 아니고, 제가 미적 기준이 되게 높은데 고객님들한테 제가 여쭤봐요. 아무나 보고 다 이쁘다 하면 제가 더 신뢰가 가겠어요? 아니면은 함부로 이쁘다는 말 잘 안 하는 의사가 더 신뢰가 갈까요? 제가 여쭤보면은 대부분 기준이 까다로운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야 제가 뭔가 개선시켜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가 병원이 서울이니까 서울 여자들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강남 여자들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시술 같은 게 유행이 서울에서 먼저 번지다 보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얼굴이 덕지덕지 돼 있는 거예요. 덕지덕지라는 게 뭐냐면, 뭐가 한 부분 되면 이뻐지는 줄 알거든요. 얼굴에 이중턱 지방흡입하고 뭐 복부 지방흡입하고 허벅지 지방흡입을 해요. 그거 뽑아서 이제 얼굴에 넣는 거예요. 그 이제 여기 중안부가 긴 여자들이 많아요. 특히 인스타 하는 분들. 실제 얼굴 보면 이게 무거워져서 내려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리프팅 때문에 당겨져서 여기 이제 페임이 있거나 귀 앞에 미드라인 부분이 커지는 분, 그리고 얼굴이 다 좁아요. 뼈칠 때 다 유행해가지고 여기 다 좁아요. 그래서 이제 어린 나이에 벌써 처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시술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얼굴이라는 게 바디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 필러가 광대에 넣는 거 유행, 중안부 해서 뭐 하트라인 해서 막 여기 맞고 이마 맞고 여기 콧대 맞고 아바타처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얼굴이 좀 덕지덕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덕지덕지. 그래서 제가 그런 얼굴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을 자꾸 옮겨 다니면서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지방 이식은 또 없어지지도 않아요. 실리프팅은 예전에 금실 같은 거 있었어요. 이지 리프트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돌기가 굉장히 이제 강한 것들을 걸면은 흉터를 만들거든요. 돌기라는 게 실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돌기가 이 피부 밑에 넣으면 얘가 이제 피부를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얼굴이 울퉁불퉁해지죠. 그리고 이제 윤곽수술 보면은 20, 30대 때 갑자기 여기가 푹 처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까지 처지는 거는 지방이식이고, 여기까지 꽉 처지는 거는 지방이식하고 윤곽수술 같이 하면 얼굴이 딱 그렇게 완성이 돼요. 그 다음에 각종 시술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저기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게, 조명 강한데 떨어지면은 뭔가 얼굴이 빵빵한데 균일하게 이어지지 않으면, 이게 기본적으로 저는 강남대로에 있기 때문에 강남대로 주민이라면 다 갖고 있는, 병원 좀 자주 다녀본 분들 특징이에요. 저는 이제 이것만 이야기했는데, 플러스 우리가 각종 이제 리프팅 레이저도 있잖아요. 리프팅 한다고 맞는 레이저들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그냥 고주파 아니면 초음파예요. 이거 그냥 다 열이에요. 열인데, 열 에너지가 뭐예요? 피부 밑을 쪼그라뜨린단 말이에요. 그럼 피부 단면이 처음에는 쪼그라드는데 가면 갈수록 우리가 열을 과하게 가하면 쥐포 같은 것도 보면 퍼석해지거든요. 이제 연부 조직이나 수분 조직을 날립니다. 이런 게. 근데 이런 레이저 장비들이 1년에 한두 번 하도록 돼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근데 한 두 달마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피부도 다 딱딱해져요. 리프팅 레이저 뭐 매달 뭐 행사처럼 가서 해요. 바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다 하다 보니까 얼굴이 제가 봤을 때 뭔가 만족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떤 고객이 오면은 이런 거 플러스 한 3, 4배로 시술이나 이런 이력들이 있거든요. 이거에는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덧붙여서 얘기하면은 연구필러, 예전에 연구필러 유행했었잖아요. 보톡스도 맨날 맞는 부분만 맞는 거예요. 보톡스도 예를 들면 보톡스를 턱을 맞았어요. 턱만 계속 맞아요. 얘가 커져요, 보상적으로. 그래서 어떤 근육이나 이런 걸 줄이려면 좀 전체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광대 줄이겠다고 여기만 계속 맞아요. 그럼 함몰이 일어나거든요. 이 보톡스도 너무 자주 맞으면 함몰이 일어나요. 함몰. 1년에 한두 번 맞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2, 3개월마다 맞아버리는 거예요. 병원들도 이제 수익화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걸 이해를 하는데, 이것도 그렇고 아까 제가 말했던 이 리프팅 레이저, 이 주기가 더 문제입니다. 이게 리프팅 레이저가 왜 문제냐면, 1년에 한두 번 해야 되는 걸 너무 자주 맞으니까, 그것도 병원을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 피부 상태도 체크 안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부가 이렇게 있고 근육이 있어요. 그 밑에
밑에 이 빵빵한 공간을 자꾸 찌그러뜨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리프팅 레이저가 하면은 처음에는 효과 좋다 그래요. 처음에. 왜냐면 생전 안 받다가 열 에너지를 가하면 확 표면적이 줄거든요. 이게 1년 2년 지나서 노화 속도가 그렇게 또 빠르지도 않아요. 리프팅 레이저를 매달 해야 될 만큼. 그래서 저는 이제 연구 필러랑 보톡스랑 리프팅 레이저 자주 맞는 사람들, 그리고 필러를 예를 들면 바디든 얼굴이든 맞는데 너무 소량씩 너무 자주 맞는 사람들, 이게 전부 다 이제 아까 말한 덕지덕지 바디 라인, 얼굴 라인하고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쁠래야 이쁠 수가 없어요. 이런 시술을 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것들은 다 흔적을 남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방 쪽에서 올라오는 사람들 보면 제가 훨씬 어프로치가 쉬워요. 왜냐면 이런 거 너무 안 돼 있으니까, 서울보다는 덜 유행이니까 제가 교정을 이거는 못하고 시술을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비단 얼굴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바디에도 리프팅 레이저하고 바디에도 보톡스 맞고 연구 필러 맞은 사람들, 윤곽주사 뭐 복부나 허벅지 많이 맞잖아요. 실도 마찬가지고, 실 예전에 엉덩이에 리프팅 많이 했었잖아요. 요즘 많이 안 하지만 지방 이식 바디에 많이 하죠. 다 딱딱해지고 덕지덕지돼요. 이런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왜냐면 성형수술부터 이제 시술까지 다 연달아서 해본 의사가 없어요. 보통 보면은 실 하는 원장은 실만 쫙 하고, 지방흡입 이식하는 병원 의사들은 지방만 좀 알고 이러는데, 저는 크로스오버로 몇 년을 계속 해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필러 가능성을 알고 이제 필러에 약간 제 인생을 올인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면 너무 필러만 할 줄 아는 원장이면 좀 문제가 있죠. 왜냐면 원래 타고난 내추럴한 상태에서만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시술 이력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 다 해봤기 때문에, 저는 뼈 치는 거 말고는 다 해봤어요. 다 해봤기 때문에 제가 이쁘다고 보는 얼굴은, 제가 이제 이쁜 기준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요즘 얼굴 보면 자연미가 없어요. 자연미. 뭔가 좀 돌출돼 있어요. 여기도 돌출되고, 여기도 웃으면 이제 막 삐에로 볼처럼. 자연미라는 게 저용량 시술이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 얼굴을 차라리 살집이 없는데 한 번에 쫙 여기저기 다 전체적으로 은은하게 깔면 리프팅도 되는데, 여기 1cc 맞고 여기 1cc 맞고 계속 군데군데 맞아요. 그럼 이게 저용량을 고반복으로 시술하면은 자연미가 깨지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냥 아무 시술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전체적인 시술로 접근하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쁜 사람들은 얼굴에 흉터가 없어요. 지금 20대 때부터 거상하거든요. 20대 때부터 여기 막 이마 거상하고 여기 흉터 다 있어요. 진짜 이쁜데 얼굴에 흉터가 있으면 다 반감되죠. 사람들이 이제 거상하면 쫙 다 당겨주는 줄 아는데 1, 2년 되면 또 바로 내려와요. 안에 뭐 근육 걸기 해도 다 의미가 없거든요. 자연미가 없고 얼굴에 덕지덕지 흉터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마 거상한다고 여기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수세미 털처럼 여기 모발 이식한다고 뻣뻣한 털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거상 흉터 있고, 제가 이거는 사실 진짜 한번 드라마 보면서도 늘 얘기하고 싶었는데, 제가 최악으로 보는 게 뭐냐면요, 완전 진짜 최악으로 보는 게 뭐냐면요, 저는 이것밖에 안 보여요. 사실 사람 먼저 보면 코 수술 때문에 코 인중 다 말아먹는 거예요. 코 인중. 예를 들면 코가 이렇게 있고 이제 인중이 이렇게 부드럽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 절개를 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다 일자로 돼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인중이라는 게, 제 코가 잘난 건 아닌데 제가 만약에 이게 들어가 있다 생각해보세요. 아마 유튜브 시청하기도 힘들 거예요. 근데 여기로 다 이제 비개방이든 개방이든 이쪽으로 다 가니까 여기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인중이 길어지죠. 예? 코 수술 때문에 인중이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 인중 축소술을 또 하고 앉았어요. 여기 지렁이 기어가도 흉터를 해놓은. 이게 인중 길어짐이 생기죠. 코 수술 때문에. 근데 코 수술하고 나면 예를 들면 아무리 본인을 뽀샵 잘하고 해도, 코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코가 이렇게 이쁜 코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만 보형물 들어가 있는 경우, 여기는 보형물 있고 여기는 귀형물 들어가 있는 경우, 이제 다 구축하고 휘어지고 이런 또 늑연골로 이제 깔아버리는 거거든요. 코가 정상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수술을 했다. 여러분들 지금 칼집 있거나 다쳐서 엄청 스크래치 많은데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자글자글 쭈글쭈글하죠. 우리가 수술한다고 한번 연조직들은 에이징이 엄청 빨리 옵니다. 코 수술한 사람들 감별 포인트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코 수술한 거 어떻게 찾아내나? 일단 콧볼의 모공이 장난이 아닙니다. 자기 연구를 해도 그래요. 그래서 여기 콧볼 보면 비정상적으로 콧볼 모공이 색깔도 까맣고 뭐 모공 크기가 엄청나게 증가하거든요. 그 다음에 콧대에 뭐 기증 연골의 모호간에 휘어짐이 발생해요. 좌우가 안 맞아요. 맞을 수가 없죠. 콧뼈가 엄청 뾰족하게 솟아있는데 이걸 맞추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 다음에 인중 무너져요. 그래서 코 수술한 사람들 제가 교정해줄 때 여기만 내도 엄청 어려 보여요. 인중도 가려지거든요. 그건 네 번째가 뭐냐, 우리 얼굴이 각진 넙대대한 얼굴이 많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얼굴은 너무 동양적인데 너무 뻣뻣하게 세워놨어요. 마이클 잭슨 코처럼. 코는 왜 따로 이 섹션을 나눠서 하냐면 얼굴의 가운데 있잖아요.
안 쳐다볼 수가 없어요. 이마 넓고 뭐 얼굴 각주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저는 그래서 코 재수술돼 있고 이런 연예인은 코만 보여요. 일단 다른 것도 다 보이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쁘다고 막 찬양하는 연예인들 보면 캡처된 사진들 보면 흉자국 이런 거 7, 8개 보이거든요. 그럼 그게 미인일 수 있냐 이거예요. 근데 나 수술했어요. 수술해서 이뻐요 안 하잖아요. 소속사에서 뭐 자연 미인처럼 하는. 그래서 제가 얼굴에 이상하게 손대는 여자 아무리 이뻐도 그 컨닝한 거랑 뭐가 달라요? 미인이죠. 인공미인. 자연 미인이라 붙이면 안 되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예쁘게 태어나는 민족이 아닌데 현대 사회에 어떻게 이뻐지고 갑자기 키가 크고, 다 그건 시술 도움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거가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제 눈에 미인들이 잘 보이겠습니까? 또 웃긴 건 제가 이제 흉자국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화장 기법이 발달하는 거예요. 자, 화장이 왜 발달하느냐? 일단 흉터 가려야 되죠. 코 비대칭이에요. 그럼 섀도우로 맞춰야 돼요. 얼굴 비대칭도. 근데 흉터가 어디 있어요? 머리서부터 가볼까요? 이마 거상, 귀 밑에 리프팅 하면서 생긴 흉터, 코 인중, 그 다음에 이중턱 지방을 유입했을 때 또 이제 흉터 생기겠죠. 그 다음에 모발이식 이마 했을 때 갑자기 진해지거든요. 뒷머리 같은 거 이런 데 끌고 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섀도우, 눈수술. 이거 가리려고 화장을 얼마나 해야 되겠어요? 진짜 미인? 저는 연예인이 이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정민 배우 저는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얼마 전에 막 노래 부른 거, 아이돌 노래 불러갖고 난리 났더만은. 끼가 많은 친구야. 똑똑도 하고. 엄청 좋아해요 저는 박정민 배우. 몰입도 되고. 왜? 얼굴 안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렇게 흉터들 있고 시술돼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표정을 못 지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표정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김혜수 같은 배우들 성형 거의 안 했잖아요. 먹어주는 거예요. 표정이 내추럴 하거든요. 유해진 같은 배우가 예를 들면 잘생겨지겠다 온갖 각종 시술을 해보세요. 이게 소울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시술을 너무 덕지덕지 해놓으면.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냥 뒤돌아 볼 수 없는, 가역적으로 돌아올 수 없는 수술을 너무 얼굴에 덕지덕지 해놓으면요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진짜로. 말도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하는 순간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원장님은 누가 이뻐요? 누가 이뻐 보여요? 이런 질문 엄청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제가 없어요. 단언컨대. 왜 없냐면 병원을 다닐 정도면 제가 쫙 말했던 것 중에 아무것도 안 돼 있을 확률이 없어요. 자연미인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도움받아서 이뻐질 수 있나? 그래서 요즘 보면 저는 정말 신중하게 얼굴에 손댄 사람들이 결국에는 승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원장님 원래 성형수술했다 했는데 왜 안 하게 됐냐? 저는 성형이 아무리 잘 돼도 못해서 성형수술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흉터 때문에. 너무 보기 싫고, 그 다음에 신이 아닌 이상 비가역적으로 되돌릴 수 있어야 되는데 가역적이지가 않아요. 한 사람 인생 망가뜨릴 수도 있고. 이게 수술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인이 잘 있을 수가 없어요. 요즘 여자들 다 이뻐서. 아니죠. 이쁜 게 아니고 이쁘게 화장을 한 거죠. 시술 받고 수술 받고. 제가 공항을 자주 다니거든요. 우리나라의 외모가 뭐 이쁠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미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공항 가면은 엄마랑 딸이랑 손잡고 다녀요. 엄마랑 딸이 완전히 달라요. 그 말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눈, 코 수술은 수술로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술을 한번 하게 되면 아주 장기적으로 겪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인지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닥터 케빈 니는 필러만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저한테 오는 분들, 저런 분들이 다 대부분이에요. 모발이식 돼 있는 상태에서 이마 필러, 관자놀이 필러 까는 거고, 눈 수술 돼 있는 상태에서 상완건 깔고 온갖 코 수술 다 하고 난 이후에 제가 필러로 교정해 주는 거고, 연구 필러 제거하고 흡입하고 난 이후에 라인 교정하고 이런 거 다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히스토리가 있는 상태에서 제가 교정 시술을 하는 거라서 제가 잘 아는 거죠. 왜 이만 이쁘다고 안 하냐? 평균 미모가 올라갔는데. 평균 시술 실력이 올라간 거지 수술 시술 실력이 올라간 거지. 글쎄요. 얼마 전에 짐 캐리 얼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왔던데, 강남에 살았는지 강남 미인도처럼 돼갖고 왔던데, 미인은 사실은 눈 씻고 찾아봐도 어렵습니다. 저는 그리고 특화된 시술 하잖아요. 바디필러 대부분 다 촬영하고 다 생업 자체가 카메라 앞에 대부분 서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 아니 인스타 저렇게 사기쳐도 되냐? 못 알아보겠어요 진짜. 경찰 신고. 아니 여권 위조한 거랑 뭐가 달라? 근데 이래. 여자들 특징이 변신했으면 그게 내 얼굴이야. 화장하는 얼굴을 자기 얼굴로 착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시술 받고 수술 받고 물론 이해해요. 저도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거고. 근데 이제 미에 대해서 여쭤본다면 글쎄요. 순간 딱 스쳐 지나갈 때도 이 사람 뭐 다 했네. 직업병이라서 좀 피곤하긴 한데, 그래서 제가 눈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굴에 칼자국 흉이라도 없으면, 여기 컷된 것도 없으면 일단은 반은 먹고 들어간다.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진짜 맨 얼굴로 온갖 흉 다 있는 거 보세요. 아무리 이뻐도 가까이서 보고 있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쁜 사람 없냐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나 보고 침 흘리고 이쁘네 이쁘네. 그럼 제가 어떻게 실력이 좋을 수가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돼.
돼줘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쁘다는 기준에 엄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도 잘하는 거예요. 기준이 높으니까. 이만하면 됐구나, 이만하면 이쁘구나, 그럼 제가 이 자리까지 못 오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즉흥적으로 하지 마세요. 뭐든 그게 수술이든 시술이든. 그리고 우리가 얼굴에 흉터가 남는 거는 진짜 신중하세요. 흉터는요, 바디 쪽에 흉터 하나 가지고도 사람들 정신병 올 정도예요. 근데 내가 성격이 너무 좋아, 그래도 얼굴 흉터는요 안 보일 수가 없어요. 일례로 이 귀 앞에 흉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오는 거 엄청 많아요. 여기 안 봐, 오로지 여기만 봐. 그 사람은 본인 이목구비가 없는 거예요. 눈 수술 잘못됐다 이랬다 가지고 흉터만 봐. 이뻐지려고 했는데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거예요. 그리고 의료진을 만날 때 항상 전체적인 관점을 봐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인형을 조립해야 되는데 설계도를 다 가져서 한 번에 조립해야지, 여긴 저기서 하고 여긴 딴 데서 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거 봐줄 수 있는 의사한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든 얼굴 같은 경우에 시술 주기를 너무 짧게 가져가지 마세요. 그 뭐 여러 번 한다고 딱히 호박이 수박되지 않아요. 시술 주기를 한번 좀 더 늘어뜨려 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요, 시술이 쉣이에요. 예? 시술 쉣. 시술 결과가 안 좋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가냐, 좀 덜 쉣이 될 수 있는지 또 병원 쇼핑을 다녀요. 거기서 완전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얼굴 시술 많이 할 때 중졸 못 쓰고 다니는 사람 많았어요. 다 가리게, 햇볕 나오면 다 드러나니까. 그래서 시술 망쳤다 그럼 일단 스탑해야 돼요. 아주 잘 알아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 고객 중에 눈 수술 17번, 코 수술 18번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못 다녀요. 비 오는 날만 다닌대요. 어두운 날만.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케이스가 많아요. 그리고 이거 수술 아니고 시술도 아니고 레이저니까, 장비니까 자주 해도 되겠지, 그것도 아니에요. 장비는 자주 해도 되니까 의존도를 너무 높게 가져가지 마세요. 무슨 얘기 하는 거냐, 그 결론이 뭔데, 공부 존나게 하고 시술해야 돼요. 수술 받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따라갔는데 멍청하게 소파에 앉아있다가 오늘까지 하면 또 실장들이 또 야부리를 털거든요. 즉흥이 문제예요. 즉흥인데 나처럼 잘하는 의사한테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 없어. 그래서 누가 이쁘냐, 근데 이런 걸 다 조심하고 나중에 보면요, 얼굴에 뭘 손 들댄 사람이 나이 들수록 더 이뻐 보입니다. 배우들 보세요. 안성기 같은 배우들 자연스럽게 늙었잖아요. 주름 많다고 실 땡기고 생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인품이 느껴졌을지. 근데 의외로 고객님들이 자기 몸에 손을 대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의대 나왔고 K뷰티가 유행이니까 아무 병원 가서 내가 맞아도 당신 인생 조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공장형 병원에 대한 인식은 다 있거든요. 근데 원장하고 본인의 철학이 맞아야 돼요. 본인이 원하는 거를 안전하게 구현해내는 이런 거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큰 변화를 원하긴 해요. 하는데 그게 어색하고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있는 거면 하면 뭐예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 오는 분들 중에 뭐 6개월, 2년, 3년 제가 어떻게 말을 하고 유튜브를 찍고 시술 전후를 올리는지 추적 관찰하고 오는 분도 많아요. 박수. 저는 그런 사람 존중해요. 누구든 신뢰하지 말아요. 제가 이래요. 저 믿지 마세요. 저도 실수할 수 있고 다만 끝까지 책임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객들이 너무 함부로 수술 때 눕고 수면 걸고 수술하는 이 풍토 자체가 좀 없어져야 되는데, 제가 진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정말 한마디로 종결하면 세안을 10분 동안 하고 거울 앞에 떳떳하게 본인이 예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사람이 진짜 미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